여러분, 나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는 자신감,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60이 넘은 김영철 어르신은 한때 동네 모임에서 가장 활기찬 분이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임의 발걸음을 끊으셨죠. 이유는 다름 아닌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어도 어딘가에서 나는 미묘한 냄새가 그분을 괴롭혔어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점점 집 밖을 나오기가 두려워지셨죠. 결국 집에만 머물며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이어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이 들며 생기는 재취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승호,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의사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건강한 노년을 꿈꾸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환자들, 약 3만 명이 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건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은 건 3가지예요. 첫째, 나이 들며 생기는 체취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둘째, 약이나 비싼 제품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셋째, 일상 속 5분의 습관으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7세 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걸 가장 큰 낙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할머니, 옷에서 냄새 나요 라는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리시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드린 몇 가지 간단한 조언을 실천하신 뒤 할머니는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제품에 더 자주 안겨요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노화체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 그게 단순히 샤워를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이승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체취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 들며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신호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노화체취의 주범은 일본 연구에서 발견된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노네날은 나이 들면서 피지샘이 변하고 피부에 쌓인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겨나는 독특한 냄새예요. 젊은 사람들의 땀 냄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이들의 땀은 주로 세균과 땀이 섞여서 나는 경우가 많지만 노년체취는 피지 산화와 호르몬 변화, 그리고 대사 기능 저하가 얽혀서 생기죠. 예를 들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지방이 산화되면 이 노네날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이 체취 변화를 겪는다고 해요. 놀라운 건 본인은 이 냄새를 잘 못 느낀다는 점이에요. 우리 코는 익숙한 냄새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죠. 제 환자 중 68세 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박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할머니의 보물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옷에서 냄새나요.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할머니는 매일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지만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죠. 결국 외출이 두려워지셨고 손주들과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점점 꺼려지셨다고 해요. 이처럼 채취는 단순한 냄새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감에 금이 가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비슷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 채취는 피지 산화와 세균 활동이 얽히면서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의 땀 냄새는 샤워로 쉽게 사라지지만 눈의 날은 피부 깊숙이 자리 잡아 좀 더 끈질기게 남아있죠. 그래서 단순히 비누로 씻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면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미숙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손주들과의 시간을 되찾으셨어요. 그 비결은 곧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채취 문제를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 문제를 외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그리고 왜 지금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채취라는 게 단순히 냄새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채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점점 세상과 멀어지신 분들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채취 문제가 우리 마음과 사회적 관계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최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지역 노인회에서 누구보다 활기찬 리더셨어요. 매주 동네 어르신들과 모여 바둑을 두고 함께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르신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내가 혹시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새 옷을 입어도 어딘가에서 나는 미묘한 냄새가 어르신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빈자리를 외로움과 고립감이 채웠어요. 어르신은 예전엔 친구들과의 시간이 제일 행복했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으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이야기는 최영수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채취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줄인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모임에 덜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꺾이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심지어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선 이런 고립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30% 높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런 고민 때문에 웃음을 잃고 집에만 계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최영수 어르신의 딸분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빠가 예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차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집에만 계셔서 걱정이에요.
채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추억,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연결고리까지 약화시킬 수 있죠. 최 어르신은 한때 동네에서 바둑왕으로 불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채취 때문에 점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피하게 되셨고 그 활기찬 모습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그냥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확인한 건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영수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신 뒤 다시 노인의 모임에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친구들과 바둑 두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취 문제를 외면하면 단순히 마음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채취가 우리의 건강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관리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채취라는 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냄새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더 깊은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채취가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끝나지 않고 건강과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채취를 그냥 두었을 때 우리 몸과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를 지금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채취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 건조와 가려움, 세균 번식이 동반되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어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피부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채취와 함께 피부가 건조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낮에는 피로가 쌓이고 무기력해지셨죠. 예전엔 손주들과 1시간씩 걸어 다녔는데 요즘은 10분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채취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결국 사랑하는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만성적인 채취는 대사 이상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30% 높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채취는 간이나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느려지면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로 배출되는 냄새가 강해질 수 있죠. 이정희 할머니의 경우 채취를 관리하지 않자 피부 염증이 심해졌고 이는 수면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무기력함이 쌓였어요. 결국 손주들과의 산책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활동마저 힘들어지셨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런 문제로 점점 활기를 잃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채취가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의 지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건조와 세균 번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몸 전체의 피로와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피부 염증이 심한 사람은 수면의 질이 25% 낮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하와 만성 피로를 유발한다고 해요. 이정희 할머니도 처음엔 이 모든 게 채취와 관련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를 마주하고 나니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시작되었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채취는 더 두드러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채취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건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을 놀라울 정도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정희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한 뒤 다시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약이나 대학 비싼 제품 없이도 체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과 위생관리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체취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체취라는 게 단순히 샤워 몇 번 더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약이나 비싼 제품 없이도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체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바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식단부터 점검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채소, 베리류, 그리고 특히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네날, 그러니까 체취를 유발하는 그 성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술과 담배는 피부 산화를 촉진해서 체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0세 김상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매일 저녁 맥주 한 캔과 고기 위주의 식사를 즐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좀 냄새나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매일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시라고요. 한 달 뒤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품에 더 자주 안겨요. 냄새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웃음 가득한 얼굴 정말 잊을 수 없네요.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은 피부 산화를 20% 줄이고 체취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같은 음식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그리고 술과 담배는 되도록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렵죠. 하루에 한 가지씩, 예를 들어 저녁에 맥주 대신 녹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와 혈액순환입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건 체취 관리의 기본이에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눈의 날이 더 쉽게 쌓이고 냄새도 강해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조를 25% 줄여 체취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벼운 산책을 더해보세요. 하루 25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부 건강이 좋아집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꼭 바로 샤워하세요. 그리고 옷은 햇볕에 말려 세균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몸이 훨씬 가볍고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 중 68세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또 떠오르네요. 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게 낙이셨어요. 그런데 체취 때문에 점점 사람들 사이에 서는 게 꺼려지셨죠. 저는 할머니께 하루 2리터 물 마시기와 10분 산책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시장에서 친구들 만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그 변화는 정말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비싼 돈을 들일 필요도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냉장고에 채소 한 줌 더 넣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전부예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확인한 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김상훈 어르신도 윤정자 할머니도 그저 하루 5분의 변화를 시작했을 뿐인데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으셨어요. 자, 이제 생활 습관 외에 재치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 구체적인 위생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약 없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위생 팁과 민간요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계속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활 습관을 통해 재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죠. 채소 위주의 식단과 충분한 물, 가벼운 산책 같은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재치를 줄이는 데 있어 위생관리와 민간요법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일상 속 간단한 위생습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어요.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위생관리법과 민간요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위생관리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재치를 없애려고 강한 세정제를 쓰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강한 세정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노네날 같은 재치 유발 물질이 더 쉽게 쌓이게 합니다. 대신 순한 비누로 샤워하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꼼꼼히 헹구세요. 물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은 게 중요해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제 환자 중 67세 정미영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셨지만 재치 때문에 점점 자신감이 줄어드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강한 비누 대신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풀어 샤워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천일염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항균 효과까지 있죠. 한 달 뒤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이제 시장에서 친구들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연구에 따르면 천일염을 사용한 샤워는 피부의 세균을 20% 줄이고 재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천일염이 없다면 집에 있는 굵은 소금으로도 충분해요. 물 1리터에 소금 한 숟가락을 풀어 마지막 헹굼물로 사용해 보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피부를 상쾌하게 만들고 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민간요법을 소개할게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재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녹차예요. 녹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의 날을 중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샤워 마지막에 녹차를 우린 물로 몸을 헹구면 피부가 상쾌해지고 냄새도 줄어들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녹차 티백 2개를 따뜻한 물 리터에 5분 정도 우린 뒤 그 물로 몸을 가볍게 헹구세요. 제 환자 중 71세 박종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한 주일만 실천했는데 몸에서 나는 냄새가 확 줄었어요. 이젠 아침마다 자신감이 생겨요 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민간요법은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피부의 pH를 조절하고 세균 번식을 줄이는 데 탁월하죠. 특히 발바닥이나 겨드랑이처럼 냄새가 쉽게 나는 부위에 효과적이에요.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희석해서 면봉이나 깨끗한 천으로 해당 부위를 가볍게 닦아보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니 꼭 묽게 사용하셔야 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는 피부 세균을 15% 줄이고 재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위생관리나 민간요법 하나만으로 재취를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 식단, 수분 섭취, 그리고 위생관리를 함께 실천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미영 할머니는 천일염 샤워와 함께 채소 위주의 식단을 병행하셨고 그 결과 2달 만에 체취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마음껏 안아줄 수 있어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제게도 큰 기쁨이었죠. 여러분, 이 방법들은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집에 있는 소금, 녹차, 사과 식초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체취를 악화시키는 음식과 현대 과학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체취의 원인과 이를 줄이는 생활습관, 위생관리법을 알아봤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식단이 체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놀라운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체취를 줄이는데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선택이 우리 몸을 더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체취를 악화시키는 음식부터 살펴볼게요. 붉은 고기와 동물성 지방은 지방 산화를 촉진해서 노뇌날, 그러니까 체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소고기처럼 기름진 고기를 자주 드시면 피지샘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냄새가 강해질 수 있어요. 마늘, 양파, 매운 고추 같은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이들은 땀을 통해 강한 냄새를 배출하거든요. 제 환자 중 71세 박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매일 저녁 삼겹살에 고추장을 곁들여 밥을 드시는 게 낙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친구가 "형, 요즘 좀 냄새가 강해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는 바람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고기를 조금 줄이고 채소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드렸어요. 한 달 뒤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냄새도 덜해졌고 친구들과 밥 먹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그 밝은 미소가 정말 기억에 남네요.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체취 관련 불만이 40% 줄어든다고 해요. 지중해식 식단은 간단해요. 올리브 오일, 시금치, 토마토, 고등어 같은 생선, 그리고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매일 고기를 드시던 분이라면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추가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피부 산화를 줄이고 체취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코올과 과도한 커피도 주의해야 해요. 술과 커피는 우리 몸을 탈수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체취를 심화시킬 수 있죠. 특히 술은 간에 부담을 주면서 노폐물 배출을 어렵게 만들어요. 69세 이예숙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그런데 체취 때문에 가족들이 살짝 거리를 두는 걸 느끼시곤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소주를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이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2주 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족들이 저랑 더 가까이 앉아요. 몸도 덜 무겁고 잠도 잘 와요.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피부 건조가 30% 개선되고 체취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정제당과 튀김도 조심해야 해요. 과자, 케이크, 튀김 같은 음식은 몸의 염증을 늘리고 피지 분비를 촉진해서 체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치킨이나 감자튀김을 자주 드신다면 구운 고구마나 샐러드로 바꿔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조절하라는 거예요. 하루 한 번 좋아하는 간식을 채소 스틱으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 모든 변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박종수 어르신도 처음엔 고기 없이 밥을 어떻게 먹어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일주일에 2번 채소 위주의 식사를 시작하셨고 결국 채취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까지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냉장고에 시금치 한 줌, 토마토 몇 개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식단을 정리했으니 현대 과학이 제공하는 채취 관리 솔루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파트에선 최신 연구와 제품을 활용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식단과 위생관리, 민간요법으로 채취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죠.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지만 때로는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현대 과학이 채취 관리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은 최신 연구와 과학적 솔루션이 어떻게 우리를 더 자신감 있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현대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 가메탄닌과 녹차의 폴리페놀이 노네날, 즉 채취를 유발하는 주범인 그 물질을 중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에서 냄새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억제해줘요. 예를 들어 녹차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의 산화 과정을 줄여 채취를 완화할 수 있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노년층을 위한 탈취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노네날을 직접 타겟으로 삼아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이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매일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셨지만 채취 때문에 점점 자신감이 줄어드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노네날 억제 성분이 포함된 크림을 추천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그 밝은 미소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네날 억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 채취가 3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런 제품들은 보통 크림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나와서 사용하기도 편리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과학적 솔루션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자연요법과 함께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연 오일로 피부를 마사지하면서 달치 크림을 함께 사용해보세요. 천연 오일은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달치 크림은 노네날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연요법은 안전하고 부드럽게 몸을 돌보는 방법이고 과학적 솔루션은 빠르게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도구예요. 둘 다 함께하면 최고죠. 제 환자 중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분이에요. 김 어르신은 녹차로 헹구는 민간요법을 꾸준히 하시면서 노네날 억제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를 사용하셨어요. 2달 뒤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손주들이 제 옆에서 더 오래 놀아요. 냄새 걱정 없이 마음껏 안아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정말 작은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요법과 과학적 솔루션을 함께 사용한 사람들은 채취 관리 효과가 4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채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간이나 신장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만성적인 채취는
대사 이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30% 높다고 하죠.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채취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어요. 이예숙 할머니도 처음엔 단순히 냄새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 간 건강을 점검하며 더 큰 문제를 예방하셨죠.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은 비싼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녹차 한 잔, 천연 오일 한 방울, 그리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탈취 제품. 이 작은 도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5분이면 충분한 채취 관리 비결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채취의 원인부터 식단, 위생 관리, 그리고 현대 과학의 솔루션까지 함께 알아봤죠. 이 모든 방법들이 멋지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진짜 변화는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하루 5분의 노력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어요. 오늘은 채취를 줄이고 향기로운 몸과 자신감을 지키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싼 도구나 복잡한 준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더 상쾌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기본적인 위생 습관부터 시작해 볼게요. 매일 수건, 침구,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교체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땀에 젖은 옷은 절대 다시 입지 마세요. 땀이 묻은 옷은 세균의 온상이 되어서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 73세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채취 때문에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셨죠. 저는 할머니께 매일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침구를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말리라고 권했어요. 또 땀을 흘린 옷은 바로 세탁해서 햇볕에 말리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상쾌해졌어요. 냄새 걱정 없이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간단한 습관은 체내의 독소를 줄이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폐물 배출이 15% 더 원활해진다고 해요. 윤정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시작하신 뒤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덜 건조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물을 마시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레몬을 살짝 넣은 물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채취를 줄이고 몸 전체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심호흡이나 가벼운 요가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채취를 악화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죠. 반대로 심호흡이나 가벼운 요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채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5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 예를 들어 어깨를 돌리거나 허리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의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20% 줄이고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0세 김사훈 어르신은 아침마다 5분 심호흡을 시작하신 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손주들과 놀 때도 더 힘이 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천연 라벤더 오일 미스트를 사용해 보세요. 라벤더 오일은 릴렉스 효과뿐 아니라 은은한 향으로 채취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샤워 후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 라벤더 오일 미스트를 살짝 뿌리면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물 100ml에 라벤더 오일 하수 방울 섞어 스프레이 병에 넣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살짝만 사용하세요. 이예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은은한 향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기 건강검진을 꼭 잊지 마세요. 체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간이나 신장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체취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몸의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죠. 정기검진으로 근본 원인을 찾으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습관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 5분, 그리고 라벤더 미스트 한번 뿌리는 것.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 향기롭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윤정자 할머니도 김상훈 어르신도 이 간단한 습관들로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체취 관리가 왜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여정인지 마무리해볼까요? 다음 파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결론을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며 생기는 체취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활습관, 위생관리, 민간요법, 그리고 현대과학의 솔루션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았죠. 자신감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었어요. 제 환자 70세 김영철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한때 체취 때문에 동창 모임에 나가는 걸 꺼리셨던 그분이 채소 위주의 식단과 천일염 샤워, 그리고 심호흡 같은 작은 습관을 실천하신 뒤로 다시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 시간을 되찾으셨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보여주신 그 밝은 미소, 정말 잊을 수 없네요.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5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월요일엔 냉장고에 시금치와 토마토를 채워놓고 수요일엔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어 샤워해보세요. 금요일엔 창문을 열고 5분 동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가볍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냉장고 문이나 욕실 거울에 체취 관리 체크리스트를 붙여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오늘은 똑차로 헹구기, 내일은 심호흡 5분 같은 간단한 메모가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체취를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그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비결을 공유해보세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아빠, 따뜻한 물에 소금 넣어 샤워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려보세요. 그 작은 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어떤 습관을 시작하셨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빛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삶, 자신감 넘치는 매일을 응원합니다.